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회 기출문제 부가세 4번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부가세 3, 4번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자, 61회 4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까지 신용카드 2개, 현금 영수증 1개 이렇게 자료가 3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1은 공장 화물 트럭에 주유를 했어요. 화물 트럭에 주유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공제 받아야 돼요. 자료 2는 매출처 직원에게 접대하고 결제한 신용카드예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접대비로 그냥 입력해야 돼요. 다음 자료 3번 관리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네, 관리부 사용하는 소모품은 회사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죠.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은 현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분개할 때 소모품 B가 아닌 소모품 자산으로 잡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시된 자료는 거래처가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알려준 이유는 뭐예요? 간이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다. 이것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나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행과제 하겠습니다. 1번 자료 1번부터 3번을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왜 여기서 일반 전표라고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매출처 직원의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수행과제 1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거기 매출 전표의 거래 날짜인 10월 2일이 되겠네요. 10월 2일 입력하시고요. 유형이 뭐예요? 매입인데 신용카드 매입이고 세금이 있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게 57이잖아요. 57 카드 과세. 그리고 카드사를 선택해야죠. 거기 매출 전표에 보면은 카드 종류가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확인해 줍니다. 자, 품명에다가 주유라고 했어요. 주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합계 입력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모두 공급가에게는 합계를 입력합니다. 55,000원. 그래야 5만원과 5천원으로 나누어지고요. 거래처는 거기 전표에 보면은 춘천 주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천을 입력해가지고 춘천 주유소 해주시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고 카드 매입은 4번 카드 분개하시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네, 춘천 주유소에는 지급한 겁니다. 우리는 삼성카드에 이 주유대금을 입금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았죠?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주유한 것을 원재료라고 안 하죠. 차량 유지비라고 하죠. 근데 이 차가 어디 관리부 차입니까? 공장 차입니까? 공장 차이기 때문에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차량 하셔가지고 522번으로 된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TAT 2급이나 TAT 1급 시험을 보실 때는 차량이나 이런 것이 어느 부서 차량인지를 잘 챙겨가지고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판단해야 되고, FAT 1급을 시험 볼 때는 도소매업으로 된 법인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500번대는 전혀 없어요. 도소매업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제조원가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FAT 1급 볼 때는 전부 다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맞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500번대는 없다. 그러나 TAT 2급은 500번대가 섞여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끝났고요. 또 하나 자료 2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꺼냅니다. 자, 자료 2번의 신용카드 날짜, 거래 날짜를 보시면 11월 4일이죠. 11월 4일 일반 전표예요. 3번 차변에 접대비입니다. 자, 매출처 직원이니까 813번 접대비가 돼야 돼요. 판매관리비로 해야 되니까. 네, 차변의 금액은 22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접대비가 되죠. 자, 대변은 카드는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카드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카드라고. 그래서 거래처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22만원 입력하시면 자료 2번 일반 전표에 접대비 처리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하겠습니다.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 12월 6일이죠. 자, 12월 6일로 날짜 고치시고, 자, 유형이 뭐냐 이거예요.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 매입을 한 거예요. 자, 현자가 들어가고 과자가 들어간 걸 찾으시면 돼요. 현이 현금 영수증을 의미하는 거고, 과는 과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1번이 됩니다. 매입의 61번. 네, 품명에는 소모품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을 역시 입력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그래서 33만 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거래처는 어디서 샀느냐? 오피스 알파. 오피스 알파가 거래처가 되어야 되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죠. 자, 현금 영수증은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1번. 그러면은 출금전표 써지겠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 그대로 두시고, 원재료를 소모품으로 고쳐야죠. 소모품 172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마쳤습니다. 자료 1부터 3회 3월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 합니다. 제2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조회하면 됩니다. 자, 어디에 가느냐면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네, 메뉴 보이죠? 클릭하시고, 과세기간이 언제가 되느냐면 2기 확정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 기간이 됩니다. 10월부터 12월. 네, 그러면 여기 두 줄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춘천주유소하고 오피스 알파. 네, 이대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위에 저장 단추 없는 것은요 자동 저장된 거예요. 네. 자, 작성했고요. 다음 3번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입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2기 확정 과세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10,000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경감공제세액에 그 밖의 공제세액 여기 18번에 요 세액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요 세액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54번 항목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라고 되어 있는 요 세액란에다가 10,000원을 입력합니다. 10 플러스 엔터. 54번의 세액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팝업창 닫아주시면 여기 10,000원 들어가죠. 이 10,000원이 여기서 빠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환급이 발생했네요.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매입세액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저장 단추 위에 있습니다. 저장 눌러 놓으시고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저장된 걸 불러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과제에 1, 2, 3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하는 문제에서는 증빙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주는데 그 중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하나 정도 끼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해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일의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실무 수행 평가 해서 평가 문제를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1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론 문제였고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하나당 보통 2점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답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는 답을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시면서 혹시 답 찾는데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아마 16번은 출제를 잘못했나 봐요. 정답 없음이라고 답안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답 다 찾아보신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그러면 예 17번이요. 17번의 문제를 한번 제가 안 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데 2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되는다.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 나와요? 2기 예정이니까 국세 환급금 계좌번호. 국세 환급금 계좌번호는 이 회사 등록에도 있는 거 아시나요? 여기 회사 등록에 여기 18번에 국민은행 회사 등록에 기본사항의 18번에 국세 환급금 계좌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된 걸로 하고요. 자, 또 다른 질문은 없으셨나요? 좋아요. 없는 걸로 하고 결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수동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 외화부채에 대한 결산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화부채니까 현재 환율로 부채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화장기차입금이 달러로는 10만 달러, US 달러 10만 달러인데 전기 말에는요. 이것을 1,30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1달러당. 그리고 이번 결산일의 환율은 129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부채가 줄어들게 되죠. 부채 감소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꺼내 가지고 달러가 10만 달러 곱하기 자 환율이 얼마 떨어졌느냐 하면은 1300원에서 1290원이니까 10원 떨어졌어요. 10원을 여기다가 곱해 봅니다.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부채 감소를 100만 원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부채를 차변에 기입해야죠.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이것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죠. 영업의 수익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주면 돼요. 부채 감소 수익 발생입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가서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 T2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T2 1630번이고요. 적요 지나가시고 차변에다가 10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4번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910번이에요. 이것을 대변에 100만원 인식하시면 된다. 수동분계 문제가 이렇게 이 문제가 나왔군요. 외화 부채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채 감소, 환율이 떨어지면 부채 감소, 환율이 올라가면 부채 증가. 부채는 그렇습니다. 자산은요. 외화 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자산 감소, 환율이 올라가면 자산 증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서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당기 법인세 1423만 2천원이고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납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수동분계 할 사항을 미리 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야죠. 합계 잔액시산표에 가서 날짜는 12월 31일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속에 있는 선납세금을 찾아요. 여기 있죠. 752만 1,000원. 이거를 복사를 뜹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차변에 법인세 등 998입니다. 쭉 가셔서 아까 복사해온 금액을 차변에다가 붙여넣게요. 7521000이죠. 자, 엔터 치고 대변 선납세금 자산 감소를 시킵니다. 136번 선납세금 대변에다가 컨트롤 V 7521000이죠. 그러면 자산은 감소되고 이 자산이 법인세 등으로 대체가 됩니다. 비용입니다. 법인세. 이것은 수동분계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당기 법인세 이 금액하고 지방소득세 이걸 더해서 방금 선납세금 계상된 걸 뺀 금액만 추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말 재고사항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3천만 원이란 얘기죠. 기말 제품 평가액에는 시용 판매 조건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제품 200만 원 가로 열고 구입 의사 미표시분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판매한 우리 회사의 재고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걸 더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200만 원을 더해서 입력해야 되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는 3,200만 원을 입력해서 결산자료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를 보면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야 돼요.
자, 회계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합니다.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3,200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3,200만원. 32000000.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맨 밑에 있습니다. 아까 752만 1,000원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것 여기 나타나 있고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도록 해야 되느냐? 계산기를 가지고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기법인세 1423200 1423200 플러스 지방 법인소득세 1423200 이걸 더하면 1565200이 나오죠. 거기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것은 빼줍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있는 금액 7521000을 빼줘요. 7521000 이걸 빼면은 8134200이 나옵니다. 요 8134200만 이것만 법인세 계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붙여넣기 해주면 요것만 미지급세금으로 계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서 이 금액이 지금 1565200이 나오죠. 이 15652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으로 계상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지금 거기 보이는 1565 여기 1565200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야 되죠.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 결산이 끝났으므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로 갑니다. 아니오를 눌러서 다시 작성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여기서는 아니오가 필요해요. 자, 처분 예정일 거기 자료 설명 3번에 있는 2025-0331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은 2024-0331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있는 전표 추가 눌러줘야 돼요.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제가 아까 이론 공부할 때 분계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현금 배당 옆에 미지급 배당금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옆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는 요 개정 과목은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옆에 임의적립금들은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 개정 과목이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개정 과목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개는. 그러나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 개정 과목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거를 아까 1교시에 여러분들 분계 연습할 때 설명드린 내용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 개정 과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보는데 분계 문제가 나왔는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프로그램 여러분 봐도 되잖아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딱 열어서 이거 보면은 개정 과목 다시 기억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전표 추가까지 우리 눌렀나요? 자, 안 눌렀으면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예, 이미 전표가 존재한다. 뭐 다시 추가하면은 지워지면서 추가가 됩니다. 예, 아까 우리가 눌렀나봐요. 전표 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를 마쳤습니다. 결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했을 때 에러 메시지 없이 딱 나타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1번부터 35번까지의 평가 문제를 해야 됩니다. 각 질문별로 2점이나 1점, 3점짜리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모두 15 평가 문제가 있는데 이 평가 문제를 또 여러분이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쉬었다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제가 답안 꺼내 놓을 테니까 조회를 다음 시간에 이걸 해봅시다. 네, 쉬었다 합시다.